오늘 6.25 한국전쟁 69주년을 맞아 뉴욕과 뉴저지에서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미국인 33%가 100만 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해도 북한에 대한 예방적 핵 공격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낸시 펠로시 연방 하원 의장이 어제 이민자 포럼에서 드리머들에게 시민권 취득의 길을 열어주는 법안의 조속한 상원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팰리세이드 파크 학군의 학교 개보수 관련 공청회에 참석한 주민들이 학생들을 위한 시설 개선에는 동의하지만 투명하지 못한 행정에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뉴저지주에서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되면 면허 정지, 취소 대신 차량에 잠금 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상하원에서 통과됐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오늘 6.25 한국전쟁 69주년을 맞아 뉴욕과 뉴저지에서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참석자들은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목숨을 바친 참전 용사들을 추모했습니다. 임동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6.25) 전쟁 69주년을 맞아 뉴저지 포트리 레크레이션 센터에서 참전 용사들과 지역 주민들이 모여 기념식을 거행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희생된 장병들의 넋을 위로했습니다. 뉴욕 총영사를 대신해 참석한 김윤정 영사는 평화를 위해 목숨을 바쳤던 장병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이 나라에서 살아갈 수 있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Molester acts against each other near the border to reduce military tension and eliminate the danger of war. 포트리 고등학교 김지현 학생은 한국 전쟁을 참가했던 외할아버지에게서 전해 들었던 전쟁의 끔찍함을 이야기하면서 다시는 전쟁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It is due to the efforts of our veterans that we live in our lives of peace, prosperity and liberty both in Korea and the United States and to cultivate a new identity. 오늘 행사에는 마크 소콜라치 포트리 시장, 포트리 경찰, 그리고 한인 주민들이 참여해 한국 전쟁으로 희생된 장병들의 넋을 기리고 자리를 함께한 참전 용사에게 감사를 전했습니다. KBN 뉴스 임동규입니다. 미국인 33%가 100만 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해도 북한에 대한 예방적 핵 공격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의 핵 과학자 회보는 여론조사 기관인 유고브를 통해 지난 2월 미국인 3,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미국인 3분의 1이 북한을 핵으로 선제 공격해도 괜찮다고 응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북한 핵시설 파괴를 위한 예방적 공격과 관련해 응답자들이 공격 유형과 성공률, 사망자 수 등을 달리한 각기 다른 시나리오의 가상기사를 접한 뒤 진행됐습니다. 설문 결과 재래식 무기를 통한 북한 선제 공격으로 인해 15,000명가량의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공격에 찬성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3사람 중 1사람이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민간인 100만 명 등 총 110만 명가량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핵무기를 이용한 대북 선제 공격에 찬성하느냐는 질문에도 응답자의 3분의 1이 찬성 의사를 보였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공화당 지지자들이 민주당 지지자들보다 군사력 동원에 찬성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 사이에서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낸시 펠로시 연방 하원 의장이 어제 뉴욕에서 열린 이민자 포럼에 참가해 이민 이슈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류 미비 청년 드리머들에게 시민권 취득의 길을 열어주는 법안의 조속한 상원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어제 엘머스트 시립병원에서 열린 포럼에는 뉴욕 이민자 연맹 스티븐 최 사무총장과 네팔 커뮤니티 권익단체 아드이카 파비트라 벤자민 사무총장, 히스패닉계 단체 메이크 더 로드의 나탈리아 아리스티자발 오거나이징 코 디렉터가 패널로 참가했습니다. 펠로시 하원 의장은 이민자들의 사회 공헌이 미국을 부강하게 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지난 4일 연방 하원을 통과한 꿈과 약속 법안이 하루속히 상원에서도 통과돼야 한다며 미치 매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의 결정을 촉구했습니다. 아드이카의 벤자민 사무총장은 드림 액트의 대상이 사회의 필요를 채워주는 노동자까지도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꿈과 약속 법안은 서류 미비 청년 드리머들과 임시 보호 신분, 강제 출국 유예 수혜자 등 200만 명에게 영주권과 시민권 취득의 길을 열어주게 됩니다. 펠로시 의장은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미 전역 이민자 수백만 명을 체포 추방할 계획을 밝힌 데 대해 어린이들에 대한 위협이며 가족 분리를 초래하는 것을 비난하며 뉴욕시도 아이스의 단속에 대비해 판사가 서명한 법원 발부 영장이 없으면 문을 열어주지 말고 시정부의 이민자 보호기관에 도움을 요청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공화당의 목적은 이민자가 다수인 지역의 주민들이 인구 조사에 참여하지 않게 만드는 것이기에 반대로 꼭 참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뉴욕 이민자 연맹 스티븐 최 사무총장은 센서스에 참가하지 않은 것은 1인당 $4,000의 연방 예산을 잃는 것이며 이는 학교, 병원 등 시설에 직결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민주당의 유력한 차기 대선 주자로 손꼽히는 조 바이든 전 부통령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며 이민 정책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어제 마이애미 헤럴드와 엘 누에보 헤럴드 신문 논평을 통해 트럼프는 인종차별적 독서를 반복하고 미국인들의 세계 무대에서의 능력과 가치를 뒤엎으려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어린 시절 미국에 온 서류 미비자 80만 명에게 즉각 시민권을 부여하는 법안 통과를 의회에 요구했습니다. 바이든은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 대신 미국 국경의 전자 보안에 더 많은 예산을 지출할 것을 주장하고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에 대한 원조를 중단하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결정도 비판했습니다. 부통령 시절부터 포용적인 이민 정책을 지지했던 바이든은 멕시코 관세 부과 위협, 베네수엘라 정치 난민 지위 부여 거부, 불안정한 중앙아메리카에 대한 미국의 양면성 등을 거론하며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은 냉전 시대 잔재이며 최악의 경우 비효율적인 혼란을 불러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4월 선거운동을 시작한 바이든은 2020년 1차 대선 토론회를 앞두고 이민 정책 개요를 처음 공개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발표한 불법 체류자 체포 추방 계획에 많은 시와 타운 정부들이 협조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뉴저지주도 서류 미비자 보호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지난주 뉴저지주 상하원을 통과한 2019-2020 회계년도 예산안에 추방 명령을 받은 서류 미비자 법률 지원금 $100만 달러가 증액됐습니다. 뉴저지 주의회가 지난 20일 합의한 예산안에 포함된 서류 미비자 법률 지원금은 현행 $210만 달러에서 $310만 달러로 늘었습니다. 지난 21일 라스 바라카 뉴욕시장은 트럼프 대통령과 아이스의 계획을 인종차별적인 조치라고 비난하며 30여 개의 시, 타운 지역을 대표해 대규모 체포 계획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호보켄, 베이온, 블룸필드, 이스트 오렌지, 엘리자베스, 힐사이드, 어빙턴, 저지시리, 패터슨, 놀스버겐 등 30여 개 시, 타운도 합세해 체포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주 트럼프 대통령과 아이스 마크 모건 국장 대행은 추방령을 받은 이민자들에 대한 집중 단속을 23일부터 개시한다고 발표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22일 연방의회가 관련 법안을 통과시킬 시간을 주기 위해 체포 작전을 2주간 연기한다고 트위터를 통해 발표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체포 작전을 연기한 이유에 대해 일각에서는 지방 정부들의 반발이 예상외로 강했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뉴저지 주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뉴욕, 캘리포니아주에 이어 변호사를 선임할 능력이 없는 이민자들에게 법률 지원을 제공해 추방을 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팰리세이드 파크 학군에 학교 개보수 관련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지난달에 이어 두 번째 공청회인데요. 참석한 주민들은 학생들을 위한 시설 개선에는 동의하지만 투명하지 못한 행정에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보도에 임동규 기자입니다. 어제 오후 6시 뉴저지 팰리세이드 파크 고등학교에서 열린 공립학교 개보수 관련 2차 공청회. 조셉 시릴로 교육감은 직접 타운 내 3개 학교의 보수가 시급한 학교 시설들을 사진을 통해 소개하며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학교 개보수와 증축을 미룰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개발사의 그레고리 솜젠 대표는 학교 개보수 계획은 눈에 보이지 않는 냉난방, 배수, 전기 등 광범위한 보수가 필요하며 더 많은 학생을 수용하기 위해 건물 증축도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제 학교 뭐 이런 운영 관계나
또 이제 학생들이 어떤 학생들이 학교에 다니고 있는지 이런 평소에 주민들이 그러니까 불편했거나 궁금했던 사항들에 대해서도 좀 전반적으로 넓게 토론이 되어서 제 생각에는 주민 투표에 붙여질 때에 찬성하시던 반대하시던 그것은 주민들이 다 하실 일이지만 일단 이 일에 대한 이해가 많이 깊어지셨다. 그래서 참 좋은 모임이었다. 주민들은 학교 시설 노후화 문제가 이미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는데 그동안 별다른 대책이 없다가 갑작스럽게 큰 예산으로 개보수를 추진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번 공청회에서도 정확한 예상 집행 세부 내역 없이 본인들의 입장만 내세우고 있다며 대화가 아니라 통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공청회는 완전히 플랜에 의해서 진행된 또 주민들의 의견은 형식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그 공청회입니다. 뭔가 우리는 형식적인 얘기를 들으려고 온 게 아니거든요. 정말로 주민들 입장에서 이렇게 대답하는 그런 진솔한 대화를 원했는데 그게 안 된 것이 좀 아쉽습니다. 시릴로 교육감은 교육위원회와 타운 정부와의 논의를 거쳐 다음 달에 열릴 3차 공청회에서 구체적인 예산과 예상 증세 액수를 공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팰리세이즈파크 학군 개보수안의 주민투표 일정도 9월 또는 11월을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KBN 뉴스 임동규입니다. 뉴욕시 공립초등학교 건물의 납 페인트 노출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뉴욕시 납 관련 규정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근 온라인 매체 고다미스트와 공영 라디오 방송 WNYC가 공동으로 뉴욕 시내 공립초등학교 4군데를 조사한 결과 브루클린과 퀸즈, 맨하탄 등의 학교 교실의 페인트와 화장실 파이프 등에서 상당량의 납성분이 검출됐습니다. 조사관이 찾은 4군데 학교 건물들은 벽에 금이 가 있고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는데 교실에서 검출된 납은 뉴욕시 허용치의 100배에 달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또 800여 개 공립학교에서 소량의 샘플을 가져다 조사한 결과 이들 학교에서도 납성분이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건물의 보수 공사를 하지 않는 한 납성분 테스트를 받지 않아도 되는 현행법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를 실시한 매체들이 이 같은 사실에 대해 시정부와 시의회의 의견을 질의하자 일부 시의원들은 드블라지오 시장에게 조속한 행정 조치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오는 2029년까지 뉴욕시에서 납성분을 완전히 없앨 것이라고 선언했고 뉴욕시 의회는 지난 2004년에 2010년까지 납중독을 추방하겠다며 조례안을 통과시킨 바 있지만 납중독 피해는 여전하다는 지적입니다. 뉴저지주 상하원에서 음주운전 처벌 개정과 잠금 장치 확대 법안이 모두 통과됐습니다. 법안은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되면 면허 정지, 취소 대신 차량에 잠금 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닉 스쿠타리 주 상원의원, 조셉 라가나 주 하원의원 등이 발의한 음주운전 처벌 개정과 잠금 장치 확대 법안이 지난 20일 주 상원에서 통과된 후 주 하원에서도 75대 2로 통과해 필 머피 주지사가 서명하면 법으로 제정됩니다. 스쿠타리 의원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된 많은 사람들이 음주운전을 계속하고 있다며 잠금 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음주운전의 위험으로부터 시민들을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안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8에서 0.10%인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초범자에게 3개월 동안 잠금 장치를 설치하도록 하고 0.10에서 0.15%로 음주운전 첫 적발 시 7개월에서 12개월 동안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혈중 알코올 농도 0.15% 이상으로 측정된 음주운전자들은 4개월에서 6개월의 면허 정지와 함께 9개월에서 15개월간 잠금 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잠금 장치를 설치하게 되면 운전자들은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8% 미만일 경우에만 주행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0.08% 이상일 경우 주행이 불가능하도록 잠금 장치가 작동됩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한국과 미국의 위암 전문의들이 한자리에 모여 합동 헬스케어 포럼을 개최합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 국립암센터, 하버드, USC 등 한국과 미국의 총 14개의 의료기관의 전문의들과 함께 위암 발병이 높은 한인들을 대상으로 위암 치료 신기술을 소개하고 교육, 건강 상담을 제공하는 한미 합동 헬스케어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위암 조기 발견의 중요성을 알림으로써 한국계 미국인을 포함한 아시아계 미국인의 건강할 때는 암 검진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만일 질환에 걸렸을 때는 우수하고 안전한 암 치료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한편 한국의 국립암센터의 조사에 따르면 한국 암 발병률은 OECD 국가들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위암의 경우 미국에 비해 발병률이 현저히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LA 한인타운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20대 남성 1명이 숨졌습니다. LA 경찰국 서부본부 살인과 수사 관계자에 따르면 어제 오후 5시 40분쯤 LA 한인타운 8가와 아이롤로 스트릿 인근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28살 남성이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he victim has not been identified and he's described as a male Hispanic adult. And the suspect was described as a male Hispanic wearing dark clothing. He fled northbound on Airola. And this homicide is possibly gang-related. 사건 당시 용의자와 피해자는 모두 자전거를 타고 있었으며 둘 사이 갑자기 언쟁이 벌어졌고 이어 무차별 총격이 가해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당국은 현장에서 용의자로 지목된 주민 다수가 수감됐지만 모두 신문을 받은 후 풀려났다며 사건 목격자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백악관 신임 대변인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부인 멜라니아 여사의 대변인으로 일해온 스테파니 그리샴이 선임됐습니다. 2015년 트럼프 대선 캠프에서 일했던 그리샴은 멜라니아 여사의 복심이자 백악관 실세로 꼽히는 인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최측근에서 비호해온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이달 말 물러나게 됩니다. 연방이민서비스국이 다음 달 1일부터 해외 사무실에서 I-407 영주권 포기 확인서 접수를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민서비스국은 7월 1일부터 해외 사무실에서는 우편이나 직접 사무실을 방문해 내는 I-407 접수를 하지 않으며 버먼트주 등 동부 양식센터로 보내지는 우편 서류 I-407만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욕 한국문화원과 뉴욕 국립도서관이 27일 오후 3시 30분부터 뉴욕 국립도서관에서 꼭두와 한국의 전통 상여 문화를 주제로 강연을 개최합니다. 강연은 미국 자연사박물관의 인류학 분야 최고 책임자인 로렐 켄달 박사가 진행합니다. 켄달 박사는 한국의 전통 장례 행진과 무속죄 의식에 대해 강연합니다. 강연은 무료 행사이지만 뉴욕 한국문화원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예약을 해야 합니다. 뉴욕시 보건국에 따르면 7월 1일부터 일반 소매점과 식당, 커피숍 등에서 마리화나 추출물의 하나인 칸나비디올, CBD 오일이 함유된 음식과 음료 등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이 시행됩니다. CBD 오일이 함유된 음식이나 음료를 판매하다 적발되면 함유량에 따라 $200에서 $650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시 당국은 3개월간 계도 기간을 갖고 10월 1일부터 본격 단속에 들어간다는 방침입니다. 계속해서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립니다. 수요일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89도, 섭씨 영상 32도, 밤 최저 기온은 71도, 섭씨 영상 22도 예상됩니다. 목요일은 대체로 맑겠으나 습도가 높겠습니다. 금요일 가끔 흐리고 역시 습도가 높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